오비시스 우태한 대표님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 네,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비시스 대표이사 우태한입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비시스는 지금 그 대전 대덕연구 축구 안에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이 하고 있습니다. 정부 출연기관 그 안에 창업고입센터에서 입주한 기업이고요. 오비시스는 원래 이제 창업할 때는 요즘 많이 들어보셨지만 유전자를 분석하는 바이오 기업입니다. 저희 회사의 오비시스 이 단어를 보면 오비시스를 뭐 하는 회사들을 쉽게 알 수가 있는데요. 미국 화학수사대 CSI 아시죠? CSI 요원들이 현장에서 정액이나 피를 뽑아가지고 채취해서 DNA를 뽑고 범죄인 데이터베이스에 유회를 하지 않습니까? 그 과정이 저희 회사에 다 이룬다고 보시면 되고요. 특히 범죄인 데이터베이스의 유전자 정보를 저희 회사는 분석하고 그걸 데이터베이스하는 회사입니다. 저희 회사는 지금 한 6년 반 정도 조금 스타트 쪽에서는 좀 오래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저희들은 현재 저희는 크게 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유전자 분석 사업하고 인종생물 영업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작년부터 그 스피카시아라는 제품을 런칭을 해서 원래 5개의 제품을 출시를 하고 현재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코엑스에서 그 OEM 그 TV 상품전에 초대를 받아가지고 1가구 특별전에 저희 제품들이 초대를 받게 되는데요. 저희 회사는 2012년도에 정부에서는 그 농공상 융복합 기업 전국에 300개 기업인데요. 첨단 기업과 농업의 기술 생산을 융합한 기업들이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아까 말씀드린 같이 일단 첨단 바이오 기술 기반으로 해서 기술 거기서 나온 결과를 기술 사업화하는 게 저희 궁극적 목표입니다. 저희 회사는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현임연구원들이 창업을 하는 기업이고요. 초기 멤버 중 한 분은 이제 카이스트의 바이오내공학 우리 그 유전자 정보학 쪽에 있고 지금 저희 쪽은 회사에서는 지금 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주 업무는 연구개발에서 유전자 정보 분석과 그 종자의 자원, 종자와 같은 생물 자원을 관리하는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한 5년 이상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많은 일들은 했습니다. 국내외적으로 인정도 받았고요. 지금 오늘 저희들이 하는 것은 왜 생뚱맞게 유전자 분석 회사가 종자의 응용 제품을 만드느냐 의심을 좀 갖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제 모든 생물 사업은 바이오 사업은 옛날같이 생물체만 이용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IT 얘기도 많이 나왔지만 유전자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합니다. 유전자 정보. 그 빅데이터 중에 하나죠. 경제 데이터, 소셜 데이터, 그리고 하나가 바이오 데이터입니다. 지구상에 이제 저희들 같은 생물학자, 특히 유전자를 분석하는 학자의 가장 꿈은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물의 유전자를 데이터베이스화하는 건데요. 그 과정 중에 우리 회사도 바이러스부터 휴먼까지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그 다육식물, 와송 바이오솔이라고 많이 아실 거예요. 지금 집집마다 다육식물 한 5개에서 10개 이상을 키우시는데요. 우리나라 이 동북아시아가 그 바이오솔이 원산지 쪽에 주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약재로 쓰는 그 바이오솔이 있고요. 그리고 연화 바이오솔 이런 이름을 많이 듣는데 우리나라 전국에 많이 있습니다. 종류가. 근데 그걸 전문적으로 여기 채취하고 품종 등록을 하기 위해서 이게 대통분류가 되어야 국가에 등록이 되고 로열티를 받습니다. 우리 회사에 그 종자가 왔는데요. 그 바이솔 종자가 채송화 종자보다 더 작습니다. 바람만 확 불면 날아가는 건데요. 그 종자만 가지고는 DNA를 못 뽑아요. 그래서 이걸 키워서 생물체에다 뽑아야 되는데 우리 연구원들이
유전자 쪽의 기술은 좋지만 사실 가장 기본은 식물 뿌리는 걸 못합니다. 물에 섞어가지고 뿌리다 보니까 물에 실려 내려가고 없어지고, 그러니까 이제 간단한 아이디어를 종자와 흙을 덮는 기능과 그 안에 종자가 빨리 나게 하는 어떤 처리를 하나의 패키지화를 하자. 이렇게 하니까 누구나 쉽게 종자를 흙 위에 얹어놓고 물만 뿌리면 가동되는, 원래 실험 연구 과정에서 나온 아이템입니다. 그래서 초기에 저희들이 원래는 이 분야를 처음에 농업인들이 의뢰하다 보니까 농업 쪽으로 처음에 아이디어를 냈는데요. 저희 회사는 이제 기술 창업으로 소규모 차가 6에서 10명 정도밖에 안 되는 기업이 농업용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농업용 종자 같은 게 대량으로 뿌려야 되지 않습니까? 물론 농업용 종자 중에서 가장 비싼 종자가 있습니다. 씨앗 하나가 500원 하는 종자가 있는데요. 여러분도 시장에서 마트에서 많이 먹는 파프리카입니다. 파프리카는 종자 하나가, 종자 회사에서 농가에 가는 게 400원에서 500원입니다. 종자 하나리.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쓰고 있는 그 안주뱅이 방울토마토도 20개에 7,000원을 합니다. 종자가. 그러나 무나 이런 종자는 굉장히 싼 종자죠.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대량화를 초기에 못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종자를 캐릭터화해가지고 소량으로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시장이 어딜까를 고민을 하는 끝에 교육시장을 했습니다. 교육교재시장. 왜 또 이해하면 우리나라 교육교재시장 초등학교 교과서에 보면 한 학년당 1년에 4번의 식물 종자를 사게 돼 있습니다. 농원에서 가지고 가겠고. 초등학생은 집에 있는 분들은 잘 아시겠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걸 먼저 타깃 시장으로 했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원래 농업용으로 만들려고 했던 게 이제 소비자들은 자꾸 이제 교육 쪽을 보다 보니까 교육 쪽으로 자꾸 종자의 스티커가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어느 정도 생산 단계가 됐습니다. 하루에 이제 위탁 제조를 해가지고 하루에 완제품 5,000개 정도를 생산하게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작년부터 이슈가 되고 있는 농업용 시집이야. 도시농업죠. 서울시도 작년에 도시농업 예산 70억을 썼습니다. 화분 종자 사업 뿌려주는 것만. 정부 광역시 단위는 대전광역시는 작년에 20억을 썼고요. 그게 법제화가 되고 되다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도시농업 시장만 해도 거의 500억에서 600억 시장이 형성되고 있고요. 저희들은 이 과정을 이제 현재 제품화해서 지금 하고 있고, 저희들이 오늘 이렇게 여러분 오픈 트레이드에서 공개하려고 했던 이유가 이런 B2B 시장에도 물량 싸움입니다. 얼마나 많은 물량을 빨리 하고, 저희들은 완제품 형태로 했지만 저희들이 추구하는 건 2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하나는 여러분들께서도 동물상에 종자를 살 때 봉지를 뜯어보면 종자가 틈틈이 다 박혀있고 만지기 되게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저희들이 생산 단가를 어떻게 낮춘다면 종자 회사에서 저희 씨앗 스티커만 봉투에 넣어서 뿌리는 제품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농업용 제품들을 만드는 겁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종자 시장은 4천억 정도의 시장입니다. 그 시장은 식량자원뿐만 아니고 원예 시장의 종자 시장이 3천억 정도 되는데요. 우리나라에 잘 아시는 농우발이요. 이 토종 종자 회사 이외에 3천억의 매출은 전부 다 다국적 기업들이 가져가고 있습니다. 몬산토, 신젠타들이 가져가고 있습니다. 현재 B2B 시장은 교육 시장뿐만 아니고 이런 도시농업 시장들이 상당히 커지고 있고요. B2B, 즉 농업 생산용입니다. 생산용 씨앗입니다. 지금 시설원에서 우리 종자 씨앗의 포장 기술이 가장 잘 접목을 하고 있는데요. 기존에도 유명 방법이 있지 않느냐 하는데, 앞으로 시설원에 거기 식물공장으로 가게 되면요, 고부가가치 고기능 원예 작물을 심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같이 무상추를 심는 게 아니고요. 그런 거는 후진국저 중국이나 동남아시아 다시 넘어갈 겁니다. 지금 앞으로 원예 시장에 하는 거는 기능성 식물, 저희들 보면 그리고 약초 식물 이런 것들입니다. 근데 저희들한테 굉장히 반가운 중에 하나가 이런 고급 채소 종자나 약용 식물 종자는 대부분 미립 종자입니다. 한 개 한 개를 가동을 못합니다. 우리나라의 첨단 센서나 이런 거 가지고 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데, 만약에 농업용으로 해가지고 반도체 센서에 감지하는 센서를 달 수는 없거든요. 1mm도 안 되는 종자를 붙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종자 회사나 아니면 저희 스티커
지종자 회사가 이런 걸 패키지해서 뿌려야 됩니다. 쉽게. 그리고 이제 미국, 일본이나 유럽에서는 가구 문화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보다 거의 10배 이상. 소비 시장도. 지금 작년에 고려대학교에서 그 경제학과 교수님이 논문을 썼는데요. 가장 소비의 대표 지역이 대구입니다. 대구의 대형마트나 쪽에서 1인 한 분이 1년에 쓰는 원예 쪽에 쓰는 돈이 35만 원 정도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미 다른 업종 쪽에 있는 기업들이 신뢰 가는 쪽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아사히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건설회사입니다. 아파트 건축을 하는 건설회사입니다. 이제는 아파트를 지어서 파는 게 아니고 그 안에 삶의 공간과 서비스를 파는 게 건축회사의 이제 모델로 되어 있고요. 이 야마젠 같은 경우에도 원래는 정밀기계부터 했는데 이런 원예 사업, 생물 사업도 파생되고 있습니다. 이런 식물 재배기도 만들고 있고요. 저희 회사는 초기에 이런 제품 형태를 만들었고요. 이미 아까 말씀드린 저희 제품은 정부가 인정하는 공공기관 우선 구매 제품으로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최근 한국토일에 납품하고 있고요. 원래 저희들이 4개의 제품군을 해서 출시를 했고 교육용, 홈가든용, 이제 앞으로 집들이 할 때는 화장지나 세제가 아닌 원예 제품 패키지 3만원에서 5만원짜리 흙도 있고 화분들도 이거 패키지로 하는 이러한 시장들이 글을 쓴다는 거죠. 이거는 지금 하반기라도 바로 출시를 스탠바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 저는 네덜란드의 세계 1위 화분회사하고 협업을 해서 이런 제품들도 공급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B2B 시장이 가장 큰 시장입니다. 앞으로 미래 대량 생산하기 좋은. 기존에 연세 많은 분들이 작은 밭에다가 하나씩 종자를 이렇게 심는 과정입니다. 물론 자동화도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벼 버리는 기계도 하지만 원예 같은 경우에도 그 수박이나 이런 건 모종해서 오지만 깨 같은 경우는 손으로 이렇게 밭에 직접 모종 생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동화를 할 때 아까 말씀드린 종자가 너무 작고 너무 가볍고 그리고 종자만뿐만 아니고 종자를 빨리 싹이 나게끔 해야 되고 그 후에 비료를 주는데 이걸 또 2차 작업을 할 필요가 없다는 필요 없게 하려고 하면 바로 오미시스의 씨앗 스티커를 이용하는 겁니다. 육묘장 시장이 가장 큽니다. 이제 앞으로 아까 전에 시설을 해줄게요. 기존의 육묘는 육묘 포트에 105개의 구멍에 일일이 미리 구멍을 파야 되겠죠. 그리고 종자를 넣습니다. 그리고 흙을 다시 덮습니다. 그리고 물을 줍니다. 그러나 오미시스의 씨앗 스티커는 이미 제품화 패키지에서 그 육묘판 사이즈에 맞게끔 라인별로 놓을 수도 있고요. 이 구조는 그 제품 형태에 따라 다르겠지만 얹어놓고 물만 주는 2번의 작업만 하면 끝납니다. 그와 더불어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린 종자 씨앗 스티커 안에 발화를 촉진하는 물질도 넣을 수도 있고 흙을 넣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아울러 종자가 그냥 개봉되어 있으면 종자는 살아있는 생명체입니다. 우리나라 법적으로 2년이 유통기간인데요. 온도, 습도의 변화에 따라서 종자의 수명은 급격히 떨어집니다. 그러나 우리 같이 종자를 패키지화하면 외부 환경 조건에 영향을 덜 받습니다. 그러한 장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러한 B2B 그리고 B2C 시장을 위해서 작년에 오미시스 말고 사업 브랜드의 농업 생물 산업 분야의 브랜드를 저희들이 개발을 하고 상표 등록을 마쳤습니다. 한팜 넓은 의미의 농장. 이제는 농업인과 일반인들 그 시장 그 경계선이 없어지는 시대가 옵니다. 옛날같이 IT 전문가가 프로그래밍을 하는 시대가 아니고 스마트폰과 간단하게 했듯이 이제 먹거리도 일반인들이 자기의 주거 공간에서 그 새싹 채소나 이런 거는 직접 먹는 그런 시대가 오고요. 그런 장비를 장치나 장비는 별도 제조회사가 공급해서 합니다. 아까 전에 건설회사가 한쪽 코너에 부엌 코너 옆에 냉장고를 넣는 거 말고 식물 키우는 공간까지 이제 마련하는 시대니까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이러한 기본적인 그 융합 바이오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이러한 생명 산업 그리고 생명 소재 사업을 하는 게 저희들 공식적 목표입니다.
저희들이 갑자기 이제 이거는 저희들 유전자 사업할 때 하나의 그 결과물들입니다. 저희들이 또 하나의 장점이 뭐냐면 바이오에 대한 컨텐츠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한국생명공학연구원과 같이 해서 우리나라 야생화 종자 1000종에 대한 종자 데이터베이스를 저희들이 구축하고 있습니다. 예. 이러한 자원들은 유전자 정보와 콘텐츠와 자원, 종자 이런 게 하나의 통합을 한다는 거죠. 저희들 다음 분야의 생물 유전자 분석 사업들이고요. 이 부분은 이제 저희 프린트물이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최근에 저희들은 세계적인 권위 있는 저널에 2번이나 논문을 실었고요. 현재 저희들 이제 카이스트, 한국산업의 삼성병원 그리고 국립싱가포르 유전체연구소 하고 저희들이 이걸 하고 있습니다. 유전체 시장 내 최근에도 유전체 분석 사업 쪽은 정부에서도 많이 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IT 기술을 하고 BT 기술을 이용하는 편이죠. 저희 회사는 특히 많은 지적권을 갖고 있습니다. 유전자 분석 쪽에 특허도 갖고 있고요. 지금 현재 여기 주요 특허인데요. 특히 스티커 시작과 관련돼서는 이미 3년 전에 PCT 출연하고 저희들이 작년까지 주요 원예 시장이 있는 북미 지역, 캐나다, 미국, 아시아에 있는 일본, 그리고 유럽의 특허 등록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6개 국가는 종자를 많이 생산하는 동남아시아, 베트남, 그다음에 이런 지역에 있고요. 중국하고 러시아도 특허가 등록이 완료했습니다. 저희 회사는 이제 그동안 이제 이런 종자 사업과 관련된 일을 많이 했고요. 최근에 일본 바이오 유통 쪽하고 연결이 있는데 저희 회사 제품이 일본에서 가격이 유통업체에서 왔습니다. 1,200엔으로 공급을 하고 소비자 가격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도 키트와 다른 제품도 더 많고요. 그리고 저희들은 앞으로 B2B, B2C 시장을 본격적으로 마케팅을 할 예정입니다. 물론 이제 가장 큰 중요한 점은 씨앗 스티커를 지금 현재 저희들이 씨앗 스티커 하나를 하루에 10만 개 이상을 생산을 해야 된다는 목표입니다. 이제 이거는 이제 대형 자동화 기계가만 있으면 계속 찍어내는 거고요. 그리고 B2B 시장은 이제 그 오프라인, 온라인 쪽으로 소셜네트워크 가지고 홍보를 하고 유통망을 빌어서 할 거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또 하나의 강점, 아까 전에 라이센스가 전 대륙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해외의 큰 종자 회사, 이런 회사들하고 저희 기술을 제안을 하고 제휴를 해서 물건을, 제품을 만들어서 파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들 지역에 현지 법인을 만들어준다든지 그쪽에 라이센싱 계약에서 로열티를 받는 그런 수익 창출도 저희들이 올해부터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관련 기관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네, 이상 감사합니다. 이번에 시간이 조금 부족한 관계로 멘토분들의 질의응답만 이루어지고 몇 시간에 질문하시고 싶으신 거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다들 잘 들었고요. 실제 눈으로 보니까 훨씬 더 와닿는 부분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이번에 그 펀드레이징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한 얼마 정도 있으면은 이런 B2B와 B2C 적절히 조화를 맞춰가면서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질문 감사합니다. 지금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B2C나 B2B나 씨앗 스티커를 대량으로 생산하는 게 가장 관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케팅도 저희 씨앗 스티커를 생산할 때 저희들 기계, 그다음 이제 보통 이제 약을 캡슐에 가서 나오는 그런 생산 라인, 그 같은 경우에 저희 전문가는 한 라인당 1억 5천 정도 개발 제작비가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10만 개 정도 하면 생산 라인은 2개 정도를 구축을 하고 하는데 저희들이 한 3, 4억 정도의 시설비가 들고요. 그리고 공장 부지 이런 데서 저희 이업, 그리고 마케팅 기획 산업, 저희 희망은 한 10억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아주 흥미로운 아이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제 B2C 부분에 좀 더 관심이 있는데요. 어찌됐건 이게 그 요새 어린이들이 이게 자연이랑 접하는 게 점점 어려워지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생각도 못했던 그런 아이템이 의외로 히트를 치기도 하고 모래놀이를 가지고 돈을 굉장히 많이 버시는 뭐 전시나 뭐 이런 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모래를 체험한다는 것만으로도 요새는 굉장히 큰 가치로 다가가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는 그 뭔가 이렇게 자연을 체험해 볼 수 있고 손쉽게 집에서 씨앗을 심고 뭐 식물을 길러보고 이런 체험은 너무 좋은 것 같아서 그쪽 시장도 저는 꽤 클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쪽에 지금 이미 매출이 좀 나고 있나요? 예, 작년에 씨앗 스티커 관련된 매출은 2억 정도 나왔었고요. 저희도 아까 말씀드린 지금 나온 제품이 이제 교재용으로 고객들이 타깃을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대부분 납품은 교육기관 그리고 교육중앙학과는 교육부 산하기관 체험용으로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말씀드린 같이 그 여기 보면 지금 아까 대표님 같이 저희 회사가 이제 이런 컨텐츠 바이오 컨텐츠를 말하고 바이오 컨텐츠는 크게 한 몇 가지가 있는데요. 사진도 있고 이런 동물 곤충 이런 것도 컨텐츠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좋아하는 단백질 정보나 이런 것도 바이오 컨텐츠라고 하죠. 저희들이 지금 마케팅 전략을 갖고 있는 게 저희도 또 특허도 갖고 있는데요. 이러한 스마트폰 유저들이 사진을 찍습니다. 옷 사진 찍듯이 그럼 사진을 올려놓을 수 있습니다. 우리 제품을 사는 분들이 키울 때 사진을 찍습니다. 그러면 저희 회사 사이트에 와가지고 이제 식물 키우는 것도 보고요. 그 밑에 저희 제품이 식물 종류마다 노출이 됩니다. 노출될 때 저희들은 사실 바이오,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생물학자 보니까 식물은 분류가 있습니다. 배추, 무, 배추도사, 무도사 이건 하본관 식물이고요. 오이, 수박, 참외 각각 식물인데 그러한 식물의 정확한 분류 콘텐츠 해가지고 소비자의 사진과 동시에 밑에는 우리 회사 제품이 노출이 되게끔 그래서 하는 이 전략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시장도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게 일단은 시장에서 반응은 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그 진입 장벽이 네. 어느 정도 될까요? 뭐 특허가 아까 특허 시야 쪽에서 등록이 돼 있으신 것 같은데 예. 특별 주자들이 이런 걸 따라했을 경우에 네. 뭐 법적으로 방어가 될 수 있는 건가요? 예. 저희 회사가 이제 제가 받은 것 중에 하나가 그 특허청에서 중소기업 지식 그 경영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 파트너 변리사님 3분이 계세요. 그리고 저희 회사에서 지금 가장 강점인 이 스피커 씨앗 해외 출원할 때 보통 해외 특허를 한과에 내면 거의 1,700에서 2,000만 원이 듭니다. 저희들이 한번 6개국 다 했는데요. 저희 회사는 이제 특허청하고 이 산업대상공과 상당히 많은 그 계약을 했고요. 저희 회사에서 가장 이제 해외 특허, 일본, 중국한테 사실 자랑은 아닌데 그쪽 현재 변리사들을 통해서 했는데 한 번만에 보정 없이 다 등록이 돼요. 그건 뭐냐면 유사 특허가 그쪽에 없었고요. 그리고 아주 간단한, 아주 첨단 기술이 꼭 좋은 특허는 만들 수도 있다는 건 아닙니다. 가장 간단하면서 원천적인 기술이 원천 특허가 될 수도 있어요. 그 부분에서 좀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저희 특허에서 가장 큰 장점은 여기 이슈가 되는 첨부항은 종자를 어떤 물자가 포개는 건 저희 특허에 다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맞아. 예, 그거는 그래서 이제 특허청의 심사관이 직접 연락이 없어서 이게 흥미로운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응용 제품을 만들면서 방어 특허는 반드시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앞부분을 조금 못 들어서 혹시 설명 나왔으면 질문을 해주셨었는데 아까 그 씨앗 스티커가 일단 가장 먼저 시장에 진입하는 그런 상품일 것 같은데요. 네. 그 상품이 B2C도 물론 좋긴 한데 B2C로 가려면 유통에 대한 굉장히 경쟁력이 있어야 될 거고 네. 그리고 재고에 대한 부담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저희가 다 떠나야 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아, 예. 예. 그래서 예, 제가 맞습니다. 질문을 드리는 그다음에는
그래서 B2B로 가는 게 일단은 저는 전략적으로 좀 맞다고 생각하는데 B2B로 가려고 하면 사실 아까 뭐 건축 회사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물량이 굉장히 한꺼번에 많이 나온다기보다는 그거는 약간 인테리어적인 요소 뭐 이런 거에 좀 더 가까울 수 있는 것 같아서요. 네. 이러면 사실 이거와의 비교했을 때 저기 서로 물론 한거 되겠을 때 시간, 비용, 뭐 이런 노력 대비해가지고 저희가 어느 정도의 원가 경쟁력과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지 그런 것들 혹시 좀 수치적으로 부탁드리거든요. 예. 지금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저희 씨앗 스티커가 개별 이제 B2B 쪽으로 갈 때는 한두 개가 아닙니다. 보통 아까 패키지 같은 경우는 30개에서 50개, 그리고 대용량 같은 경우는 요 판 하나가 105개의 규모입니다. 그러면 굉장히 많은 양이 들거든요. 그래서 가격으로 봤을 때 판 하나를 만들 때 예, 가격으로 네. 봤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저희 스티커 안에 씨앗 스티커 안에는 발화시키는 물질과 흙하고 이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아까 종자 하나만 비교했을 때는 종자 가격에 그 재료비 비용은 더 높지만 그 발화를 빨리 나게끔 하는 거하고 그리고 비료를 사가지고 인건 비료 이거 하면 기회 비용은 그거보다 더 훨씬 싸죠. 기업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걸 납품하고 나면 네. 이번에 그 식물을 키우는 건 소비자잖아요. 네. 저희 건설사에서 아파트에 저걸 기본품으로 뭐 기본으로 줬다고 하면 네네. 저걸 키우는 것 그다음에 비료를 사가는 건 소비자에 몫인 거거든요. 예. 건설사 입장에서 어쨌든 이거 원가를 생각할 거잖아요. 네네.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이렇게 받는 거하고 이렇게 받았을 때 스티커를 받았을 때하고 원래 방식을 받았을 때하고 네. 어느 정도의 원가 차이가 나는지 원가 차이 같은 경우에는 저희 생각하는 한 3배 정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자동화할 경우에는 저희 굉장히 작은 비용을 들어가고요. 구매자 입장에서 볼 때 종자를 하나씩 사가지고 주는 것보다 그 많은 다른 추가적으로 얻을 수 있는 비용이 더 높다고 생각됩니다. 그 종자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종자 한 봉지가 2,000원이면요. 저희 씨앗 스티커는 지금 앞에 한 3,000원에서 3,500원 정도, 한 1.5배 정도의 비용만 더 추가하면 우리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원가 상승은 아까보다 더 기회 비용을 더 줄일 수 있다는 장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 질문보다는 이것만 좀 드리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사업 관련된 부분들이 너무 다양하게 여러 가지를 진행하는 이런 취업분들도 있어요. 식물 관련된 부분, 씨앗 스티커까지 어떤 특정한 부분에 좀 더 집중한다는 모습들이 사업 계획서를 담겼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시장에 관련된 해당 시장 관련된 부분 B2B, B2C 다 하겠다 그 부분보다는 특정 시장에 대해서 시장이 어느 정도 저희가 어느 정도 시장까지 잡겠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회사 쪽에서 거기 짧게 좀 하면 저희들이 이번에 씨앗 스틱을 대량으로 생산하고 좋은 유통 파트너 이런 형태로 저희들 컨택이 된다면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기본이 밀린치 분석 사업이에요. 일을 더 많이 내줄 비중이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충분한 생산 기반과 마케팅 전략을 한다면 이 사업을 독립적으로 떼내는 것도 내부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집중과 선택이 더 중요하죠. 예, 저도 뭐 질문이라기보다는 바람을 짧게 말씀드리면 그 요즘 농촌을 많이 떠나는 추세거든요.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 생산 방식이 너무 낙후된 상태에서 남아있는 분들이 노령화가 많이 돼 있고 소득은 1,000만 원 미만이고 그 다음에 재배 면적은 소규모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농업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농촌을 떠나게 돼 있거든요. 젊은 친구는 농사를 안 하고 농사 짓는 것을 포기하고 좋은 기술을 갖고 계시고 아까 중간중간에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런 측면에서 아까 좀 B2C 씨앗 티켓 공자 스티커도 있겠지만 B2B 쪽으로 해서 진짜 생산량을 올리고 진짜 농업 기술을 좀 발전시킬 수 있는 부분 아까 말씀하신 것 좀 종묘나 이런 부분을 자동화할 수 있는 기계들이 개발이 됐기 때문에 같이 접목이 된다면 실질적으로 농촌의 젊은 사람들이 올 수 있게끔 만들 수 있는 역량이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 부분에서 조금 어떤 사업에 대한 부분 전체적인 거를 어레인지를 해서 아까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선택하고 집중을 해서 중장기 계획을 좀 계획을 좀 세우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멘토링 말씀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